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TV 제인수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모르겠지만 유튜버 1호차. 자, 아름답다, 영롱하다. 아, 이거 살려고 얼마나 그 난리를 폈는지. 자, 일단 컬러는 그 전시회 때 봤던 바이오 필릭 뭐 블루펄 그거예요. 약간 이렇게 펄 들어가 있는 그 퍼플 남색 느낌, 네, 그런 거고, 휠은 18인치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4륜을 했기 때문에 레인지가 좀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그토록 바래왔던 디지털 사이드미러 했고요. 그리고 세차, 마밤 세차입니다. 우와, 세차인데 내 차야. 우와, 쩐다. 사실 정확히는 와이프 명이지만 아무튼 이제 이걸 들은 우리 오토기어 멤버들이 지금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찍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또 득달같이 보여줘야지. 자, 오토기어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떴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오토기어 멤버들하고 합류해가지고 또 세형 아이오닉 5랑 뭐 이것저것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사실 저희 집은 아니고 부모님 댁이에요. 부모님 댁 앞으로 받았어요. 이제 이 딜러분, 저 대리점 자체를 부모님 댁 앞에 있는 대리점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바보였습니다. 지금 집에까지 오는데 매트도 안 깔고 왔어 나. 어떡하면 좋니. 와, 돌았다. 일단 설명서를 보고 일단 저를 확인해 봐야겠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TV 제인수입니다. 자, 출고를 받고 어제 멤버들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구나. 사실 일단 어제 달려본 결과로는 달려봤다기보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본 거죠. 뭐 제로 50도 해보고, 제로 50을 뭐 가다 서다도 해보고, 모드가 바뀌었을 때 뭐 그런 것들도 다 해봤는데요. 그거는 뭐 오토기어 채널에 따로 올라갈 거고,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오닉 6 프레스티지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이긴 하지만 빠져있는 거는 이제 여기 원래 빌트인 캠이 있는데, 빌트인 캠이 2세대일지 1세대가 유지되는지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빌트인 캠을 빼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블랙박스는 제가 따로 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적인 공간들은 사실 굉장히 넓어요. 뭐가 좋냐면 어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암레스트가 이제 도어에도 있고요. 도어에 이거 별거 아닌 수납 공간이지만 이거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은근히 편리하고, 또 암레스트가 딱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뒤에 공간도 충분히 넓고요. 뭐 대체적으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베젤이 블랙이라서, 아이오닉 5 때는 이 베젤이 흰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시회 때 베젤이 블랙인데 이제 화면이 꺼져 있었어 가지고 이게 좀 더 커졌나 했는데 커진 건 아니고, 베젤 색깔 차이로 이렇게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군데군데 이런 비닐들을 떼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차 명의자 저희 아내에게 영광을 넘기고, 이제 어제 이것저것 주행 테스트 해보고 하느라고 그런데 필요한, 이런 안전에 필요한 부분들만 비닐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게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서스펜션 감각 이런 것도 훌륭하고, 아이오닉 5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은 아이오닉 5는 굉장히 그 패밀리카로서의
그리고 이 서스펜션 자체가 약간 소프트한,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약간 단단해요. 너무 출렁거리지 않고 약간 단단해서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출렁거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범프를 넘고 바운스가 많이 남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취향이신 분들은, 주로 이제 이런 취향이신 분들이 뭐 스포츠 쿠페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내연 BMW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보통 이런 성향일 거예요. 저와 비슷하게. 그런 성향의 분들이 타셨을 때는 큰 이질감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뭐 동력 성능적인 것보다 요 기본적인 이 구성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좋은데, 딱 하나 제가 단점을 찾았어요.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템퍼레이처하고 시트 이게 써 있어서 이걸 눌러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떠. 이걸 눌러야지 돼. 이걸 누르면 이게 바로 뜨거든요. 그 다음에 통풍, 이러면 통풍이 들어가요. 약간 시간이 걸려요. 통풍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오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사용할 때 바로 분리 버튼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불편했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줬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특히 보이나?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기존의 아이오닉 5 그리고 제가 극찬을 했던 GV60 때보다 시야가 좋아요. 시야가 좋다는 게 뭐냐면, 아이오닉 5나 GV60 둘 다 여기쯤에 있어요. 이 위치에. 그래서 실제로 원래 사이드 미러를 보던 시야 라인에는 걸쳐 있는 게 맞지만, 뭔가 이 도어랑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일체감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대시보드 쪽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카메라 그냥 다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카메라 움직이는 만큼 볼 수 있고요. 우리 움직이는 범위가 사실 좁지가 않은 게, 이 카메라 자체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내연차에서 혹은 뭐 이걸 옵션을 안 했으면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거울이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의 화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뒤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각도 자체가 얘가 좀 더 큽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왜냐하면 이게 거울은 이렇게 내가 보는 시점을 바꾸면 반사되는 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거든요. 카메라가 비춰주는 각도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더 넓게, 좀 더 기존의 그 거울보다 광각으로 디스플레이를 표시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왜 사이드 미러 항상 보시면은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리감이 얘가 조금 더 멀다. 그래서 이제 보조선이나 이런 게 달릴 때는 표시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차가 한 대분, 두 대분 이렇게 보조선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요. 또 센서가 측방, 후방에 뭐 좌측에, 우측에 차량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사용, 영상 조정. 이게 제가 지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게 약간 제가 이게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좀 잘려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높이 회전, 위로 간 거야? 밑으로 가야겠다. 밑으로.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저는 이 정도로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전기차 사운드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 좋아요. 약하게 주행음을 제공합니다. 주행해야 들리나 보다. 주행을 해볼까요, 간단히? 자, 강하게 해볼게요. 원래 안 나던 건데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강하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오, 사운드 들어가나요? 사운드
자동차 같은데? 보통으로 할게요. 보통도 장난 아닌데? 이 사운드가 없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차가 뒤에 있는데 차가 있는지 모르고 비키질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약하게 할게요. 약하게만 해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하면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약하게는 이게 지금 사운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저는 이건 철저하게 취향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밖에서도 들리는 건가? 강하게. 밖에서도 들리나봐요. 허허. 되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들리는지는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근데 굳이 안에서만 들릴 거면 필요 없잖아요. 밖에서도 들리겠죠? 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 단단하고 이것저것 전천후로 쓸 수 있고요. 요건 좀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주차 브레이크 자동 작동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고기인데, 출고 당일은 이것저것 하느라고 사실상 제대로 뭐랄까, 우리 오토기어 멤버들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뭘 못했고, 오늘 이렇게 하나씩 만져보고 있다가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차가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빨리 나왔고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은근히 그냥 저는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보험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쿠페가 2012년식부터 신형이에요. 근데 그 12년 1월식이 실제 제조 년식이 그러니까 11년 11월 12월에 생산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이죠. 신형 제네시스 쿠페, 더 뉴 제네시스 쿠페. 그 모델이에요, 저게. 그래가지고 11년 차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11년은 9쿱 트림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중고차 가액, 차량 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형하고 신형은. 그래서 매번 보험 갱신을 할 때마다 다이렉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이게 안 뜨니까 그때마다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새로 이제 하나를 임시로 만들어서 그걸로 등록을 하거든요. 매년 그게 귀찮은데, 제가 사실 이것도 지금 보험을 들라고 딱 들어가니까 없잖아요. 왜냐면 그 보험 개발을 해서 이 차 트림하고 차종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그 보험 표준안이 있나 봐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직 없는데 제가 차를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아이오닉 5 최고 트림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보험 개발해서 이게 제대로 돼서 하면은 그 다음에 보험 갱신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보장성이나 이런 거 문제는 없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돈이 중요한 거지 그 차종이 뭔지는 별로 안 중요하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전기차 특약 하나 해놨어요. 그 배터리 신품 교체 때 그거 하나.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이 지금 출고가,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정말로 모르겠어요. 현대에서 저놈이 우리 기술을 본의 아니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잘 풀어줘서 본인들이 어떤 쏙이 좀 후련했다, 연구원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신경을 써서 빨리 이렇게 1호차로 뽑아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 카마스터님도 정말 제가 이게 사전 계약하기 2주 전부터 그냥 닭달 들들 볶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 이렇게 순번이 밀리다가 또 늦게 받으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37,000 몇백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걱정이 없는데, 저처럼 아마 올해 출고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보험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그냥 아이오닉 5 최고 트림으로 하라 그럽니다. 예,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차량 가격에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일단 보장되는 것 자체는 뭐 대인 대물 뭐 이런 거 하고 뭐 어떤 출동 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료는 이게 아내 명의고 뭐 이것저것 해서 97만원, 96만 몇천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새 차고 아무래도 차량 가액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높게 잡힌 것 같고, 만약에 보험개발원에서 이 표준이 돼서 각 보험사로 넘어가서 아이오닉 6의 프레스티지 트림이 딱 됐을 때는 아마 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차량 가격 자체가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는 이거보다 좀 낮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좀 있어서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차이겠어요. 뭐 만원, 2만원 차이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좀 컨텐츠 자체가 이 아이오닉 6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먼저 받은 거잖아요. 먼저 받았으니까 저는 이거를 좀 공유해야 될, 정보를 공유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아이오닉 6를 구매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동안 좀 미리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뭐 제일 좋은 건 매뉴얼을 항상 숙지하시면 좋지만, 저도 아직 지금 매뉴얼을 읽고 있거든요. 다 안 읽고 지금 먼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네,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약간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 뭐 큰 편집 없이 뭐 일주일에 2편 정도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이게 기술적인 내용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한계점에 봉착해 있기도 하고, 이게 또 너무 디테일하거나 최신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군의 트렌드, 연구 트렌드를 제가 소개해 드리기에는 이게 기업 비밀이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오픈해 드리는 것 자체가 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가장 지금 핫한 아이오닉 6라는 전기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브이로그 식으로 담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글쎄요, 아이오닉 5 뭐 GV60, 제가 예전에 이제 GV60 뭐 퍼포먼스 모델을 잠깐 빌려다가 그때 우리 오토기어 멤버들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그 전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탔단 말이죠. 시승을 했었는데 3일짜리 시승이지. 3일짜리 시승을 했었는데 GV60에서의 그 느낌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아이오닉 6의 느낌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네시스보다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걔는 제네시스잖아요. 그죠? 제네시스하고 얘는 현대잖아요. 네, 현대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요, 얘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꽤 정숙한 편입니다. 그거 없이도.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게 올라오는 게 더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엔진 소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뭐 아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런 거 켜서 가셔도 뭐 그런 게 좀 덜 거슬릴 거고, 뭐 그게 정 거슬린다 그러면은 제네시스를 사셔야죠. 예. 근데 저는 그 코나 EV 같은 경우는 내연차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나마 타이어가 이제 신형 니로 EV의 OEM 타이어를 끼면서 조금 조용해졌다 하도 조금 조용해진 거지, 그게 뭐 얼마나 조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 트림을 선택하시면은 충분히 정숙한 그런 모델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출고 겸 여러분들 간단한 소개 겸 뭐 인증샷 같은 거랄까요? 뭐 인증해야 무사고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상을 찍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테마 한 가지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 아이오닉 6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